안녕하세요. 예, 브렌다입니다. 너무 늦었지요? 제가 오늘 일하고 오는데 보니까 식당과 레스토랑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물론 연휴고 근로자의 날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 집도 그렇고 지금 집집마다 공돈, 생각지도 못한 공돈이죠. 긴급 재난 지원금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지원금은 큰 마트나 수익이 좋은 곳에는 되지 않고 작은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당연히 작은 식당에 붐빌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사회주의자 문정권이 얘기하듯이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을 하루하루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런 세상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는 것에 범사에 한번 감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자인데요. 그러나 이 사회주의를 어느 정도 알면서 따라가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미국 살 때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제 세금을 30%씩 떼잖아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 15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200만 원 이상에서 한 350만 원, 400만 원 이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이나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중상층이 아니라 중하층 사람들이지요. 저도 거기에 속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우니 우리가 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주의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 빼고요. 이래도 공평하게 나누었으면 이 정도 살 것이고 또 저렇게 해도 사회주의 살 것이고 지금 현재도 빠듯하고 온 카드나 집이나 뭐 차나 할부에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주의가 결코 미래를 봐서는 정말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공산사회주의는요, 사탄들이 원하는 그런 원칙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세계 인구를 줄이려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예, 세계를 통제하려는 빅브라더의 그 정부 예수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요. 또 그 세력의 중심에 있는 빌 게이츠와 공산당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를 줄이고 피라미드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베리치까지 그리고 디지털 나노치까지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그것을 주입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아주 혼돈의 시기인데요.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후대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식당에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인도 네팔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또 인도 네팔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네팔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 네팔은 식당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네팔은 부처가 태어난 나라잖아요. 어제 4월 초팔이어서 와 정말 흑암 역사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 기분이 이상한 게 다운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흑암에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네팔을 가니까요. 숙소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한쪽 벽에 부처 얼굴이 엄청 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한쪽 벽에 집집마다. 그리고 얼마나 불상들이고 여러 가지 모형 우상이 많은지요. 제가 숙소에 자는데도 절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거짓말 안 보태고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네팔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요. 저절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사람 죽었을 때 엉엉 우는 것처럼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옆에 딸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인도를 거쳐서 네팔 같이 갔었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덮어쓰고 온 기억이 납니다. 하루 이틀 더 네팔에 있으려고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빨리 여기를 떠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팔에서 다른 집으로 가고 저는 다시 라오스, 캄보디아, 푸켓에서 들러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그 네팔을 떠난 지 이틀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서요. 지금 네팔에 큰 홍수가 나서 1600명이 피신하고 그리고 몇십 명이 죽고 차도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대요. 몇십 년 만에 내리는 홍수라고 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제가 그게 있었더라면요. 그 뉴스 보도처럼 공항도 폐쇄되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그 네팔 그 도시 중심가에 있는 절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절은 아주 크고 유명한 데인데요. 거기서 하루에 59의 시체를 태워서 그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로 이렇게 흘러내 버리는 아주 그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하는데요. 그게 또 하나의 문화가 돼서 저녁에는 그 10 몇 불 그 달러를 내고 그 값어치 달러를 내고 그거를 구경하는 또 관람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을 직접 이렇게 태우고 그다음 이렇게 흘러내 보내는 엄청 더럽지요. 그리고 막 귀신을 부르는 그런 의식 같은 것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지역에 지진이 났는데요. 누군가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절만 지진이 나서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지금 완전히 보수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온통 그냥 저리로 느껴졌어요, 도시가. 잠을 잘 수가 없고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흑암의 공격이 많더라고요. 잠을 자지 않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절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 네팔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기독교인이 저는 구경하러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관광하러 다니지도 않아요. 인도하는 대로 또 느껴지는 대로 그 나라를 땅을 밟고 기도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인도나 네팔이나 거기에 있는 교회가 힘을 얻고 제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흑암은 무너지고 이 땅이 새로운 문화로 그리고 부흥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여튼 네팔 생각하면 그 홍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올렸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네,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거는 양식입니다. 양식하면 제가 또 여행한 나라 중에 가장 생각나는 게요. 영국과 이탈리아인데 영국은요. 제가 정말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요. 물론 제가 철학가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좋은 점을 많이 봐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점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독일 가서도 좋은 거 많은데 내가 왜 거지 분들을 찍어오고 좀 이상하죠? 참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갔는데 2층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물론 새로 생긴 한국 분당선 같은 새로 생긴 외곽의 전철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도시 중심에 있는 그 지하철은요 한 100년 전의 지하철 같았어요. 어두컴컴하고요. 옆에 그 세면 벽지가 다 떨어지고 시커먼 그 옛날 그 세멘트 있잖아요. 그 타는 것도 어두컴컴하고 엄청 좁고요. 그리고 그 전철을 내려가는 그 계단에도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밖에 도로까지. 그 러시아 시간이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1시간을 기다려도 그 전철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인구 밀도가 높고 도로는 좁고 물론 현대적이긴 하지만요. 와, 제가 너무 교통이 불편하니까 너무 불편했고요. 그리고 그 프랑스, 이탈리아도 옛날에 어른들이 블랑스, 뭐 이태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주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프랑스는 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이슬람과 중동 그리고 흑인들이 70%래요.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을 거의 몇 명 중에 한 명이었고 찾아볼 수가 거의 없고요. 외곽에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장악이 되어버렸고 프랑스 사람조차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술이나 이런 그런 문화는 발달했지 모르지만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아주 옛날 구식의 특히 이탈리아는 더 하더라고요. 정말 50년, 꼭 100년 전에 그런 발달하지 않은 그 교통과 그런 문화로 정말 제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닌 나라 유럽 중에서도 가장 물가가
체감적으로 비싸다고 느끼더라고요. 영국 이고 다 비싸다고 하지만 체감적으로. 왜냐하면 화장실을 가는데 다른 유로는 보통 50센트 한 700원 정도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원유로 완유로니까 한 1,400, 500원 정도 화장실 가는데 그리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물도 다른 데는 한 4,000원 정도 큰 마트 말고요. 편의점이나 뭐 터미널 같은데요. 여기는 물도 한 4,500원,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00g이요. 완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태리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한 건요. 제가 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센츄럴 시티를 나오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버스에 윗칸에 층칸이 있었는데 제가 캐리어랑 그 배낭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배낭을 위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꽉 찬 만원이 여기서 들고 있기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릴 때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니까 그 배낭을 갖고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캐리어만 끌고 나왔어요. 그 내리자마자 그걸 알고 제가 사람들 그 옆에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와, 하나같이요. 자기끼리 알아보고 전화 걸고 수소문을 해서 그 차가 2시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 짐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걱정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땀을 제가 뻘뻘 흘리면서 기다렸는데 덥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벨기에하고 음, 네덜란드에 갔던 그 두꺼운 다크 초콜릿 3개랑 그 다음에 제가 20유로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이지만 식사하시라고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여행을 가면은 뭐 관광을 하고 사진을 찍는데 저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면을 보고 그 나라 사람을 체험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깨닫게 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체험했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여행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관광지 위주로 안 다니거든요.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일요일 되면 그 나라 사람처럼 교회를 찾아가고 그 나라 사람처럼 시장을 가보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는요 러시아 커피입니다. 러시아 커피숍에서 먹은 건데요. 저는 또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게 너무나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스테이션도 모르고 그냥 너무 간단한 너무 간단한 그 단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20대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씩 알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여행하는 법을 더 터득한 것 같습니다. 아예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뭐 땡큐 같은 경우는 얘기하겠지만요. 그냥 그 나라로 된 주소를 드리면 그분들이 그 주소를 보고 자기네들 그 휴대폰으로 주소를 검색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구글에 그 지도를 제가 갖고 다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그냥 그 나라 말로 된 그냥 그 자체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설프게 대화하고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가서나 아니면 공산국가 가서 느낀 게 공산국가들은 정말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발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 느낀 게 뭐냐면요. 모스크바도 그렇지만 공용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내다니다 보면. 어떤 가게를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고 먹거나 샀을 경우에만 있고요. 그런 공용 화장실이 없고요. 심지어
지하철 같은 데도 없어요. 그리고 공항에서는 그런 와이파이가 무료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와이파이에 아이디를 갖고 들어갔을 경우는 한 30분 정도 되면 또 끊으시고요.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 정말 우리 한국은 과거에 많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배려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홍콩 살 때도 그렇고 또 여행에 대만, 뭐 중국 이런 데 가보면은 반찬을 하나하나 다 사잖아요. 물론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메인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사고 한 번 더 시킬 때는 돈을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음료수도 사고 물도 다 사야 되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아메리카나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국은 어때요? 메인을 시키면 반찬이 줄줄이 따라 나와요. 물은 당연히 공짜고요. 은행을 가나 마트를 가나 어디나 물이 있고요. 유럽은 물 500g 사는데 보통 자판기 같은 데 보면 4,000원, 4,500원이잖아요. 아, 정말 너무 3,500원 너무너무 비교가 되고 그리고 외국에 전철 항공만 가도 돈이 4,500원. 아,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아시아하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보세요. 한국 이렇게 한국만의 그 찜질방이 있잖아요. 너무나 자유롭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너무나 감사한 얼마나 이 좋은 한국을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이용하는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해서요. 제가 저렇게 웃는 게 바로 진정한 진짜 브렌다 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브렌다식의 저 자유로움. 제가는 제주도에 혼자 가서요. 찜질방을 잡아서 나 혼자 자유롭게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라면을 잘 먹지 않는데 바로 한번 보실까요? 한국의 찜질방 가면 먹는 라면 컵라면입니다. 오늘 레스토랑 얘기하다가 별 얘기를 더 죄송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으로 나라 국가별로 힘들지만요. 우리 그 후대 세대들이 우리도 그렇고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 후대들은 더욱더 어렵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환란이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 한국이 더 새로워지게 되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음, 어느 그 일루미나티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가 있는 이때에 자기들 틈을 또 타서 우리나라를 그 미국의 한 주로 만들어서 유엔이 장악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없애버리고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제가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없어지고 아무리 미국의 한 주가 되든지 어떤 새로운 좋은 나라가 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있게 하여 주시면 안 됩니까? 문정권이 사회주의로 해서 또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경제대국 7위로라는 것, 7위였다는 게 제가 얼마나 체감을 많이 하고 한국에 인기가 있다고 느꼈냐면요. 홍콩에 딸이 있을 때, 자매 있을 때 제가 자주 갔었는데요. 시티에 걸어 다니면요. 꼬레야, 꼬레야. 막,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그냥 어린이들이요. 꼬레야, 꼬레야 하면서 막 쫓아다녀요. 와, 제가 진짜 유럽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옛날 대장금이 엄청 오래됐잖아요.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대장금이 했었나? 한 20몇 년 됐었잖아요. 그런데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머, 세상에 이제 유럽은요, 대장금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한국 꼭 가고 싶다. 대장금, 대장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진짜. 좀 대만 또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또 거기서 또 대장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꼬레야, 꼬레야. 아, 정말. 그러던 꼬레야가 지금 경제적으로 17위까지 떨어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정말 제가 올해 2020년에도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유럽을 갔다 오고 또 작년에도 한 달 이상을 갔다 오고 보면은요 올해는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코리아를 하면은 다시 그 통과할 때 다시 재검토를 하고요. 정말 코리아에 대한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지만요.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어떠한 예, 풍랑이 불든지 해도요. 예, 날아가지 않고 불을 태워도 정말 사라지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을 지키고 또 후대에 이어주는 그런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들어서시고 또 그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했으니까요. 꼭 크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어진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푹 주무십시오. 브렌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